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에게 또 오늘의 시장에 관해서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부장님 오늘 시장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네네. 일단 미증시는 대체적으로 좀 상승하고 마감을 해줬거든요. 맞아요. 일단 이제 상승을 했었던 재료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기업들의 실적의 호조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한 70% 이상이 예상치를 지금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미증시를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좀 모멘텀이 계속 좀 더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또 모처럼 은행주들도 좀 움직여줬던 부분들인데 은행주가 일단 움직여줬던 부분들은 미국의 지금 금융주들이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것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일단은 국내 증시에서도 일부 좀 이어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저는 일단 이제 10월 시장 들어서 가장 문제는 뭐 어디든 다 똑같이 말을 할 겁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가 조금씩 줄어드는가 했더니 10월 들어서 또다시 매도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지금 평균적인 오도수로만 좀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이 지금 하루에 좀 평균 매도를 하게 되는 게 가격이 한 4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4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반대로 매수 전환 포지션을 잡았을 때는 1,000억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갭 차이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약 3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만큼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국내 증시 어떻게 보면 좀 판도가 뒤바뀔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미국의 뭐 만기도 일단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조금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삼성전자 뭐 장 마감까지 보긴 해야겠지만 지금 창구로 보게 되면 일단은 매도세로 매수세로 지금 전환이 된 모습이거든요. 방금 TSMC 이제 실적 발표가 네네네. 나면서 정말 공교롭게 네네. 현재 매수로 전환이 네, 되면서 그러니까요.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은 매도 상위가 여전히 뭐 JP 모간 쪽에서 좀 많이 잡히고 맞아요.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면은 국내 증시에서는 많이 안 파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외국계에서 좀 많이 파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만큼 외국인의 수급에 굉장히 큰 작용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저는 일단 삼성전자의 지금 이 매도세 자체가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물량을 내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도 삼성전자 지금 상황에서도 올라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올라서야만이 증시도 어느 정도 좀 우호적인 모멘텀을 좀 얻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삼성전자가 주춤을 하고 또 뒤따라서 SK하이닉스가 또 계속해서 강세 흐름들이 만약에 나와준다고 해도 증시를 끌고 갈 만한 재료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보통 어떻게 보면 4분기에 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들은 가격에 대한 부분들 이제 재고 조정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재고 조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반기 실적이 좋진 못할 겁니다. 재고 조정 여파 때문에. 맞아요. 그럼 일단 지금 바라보는 이 시선 자체를 일부 어떻게 보면 좀 우려감이 전부 다 삼성전자 측에서 반영이 되어 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전환이 되는 그거 하나만 좀 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잠잠해야만이 시장이 좀 전체적인 좀 지수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여파가 좀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삼성전자는 이렇게 좀 힘을 많이 못 내게 되면은 오늘 원전 쪽 이슈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쪽에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데이 이슈에 있어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계속 접근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장 초반부터 원전 쪽이 강했는데 지금도 원전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이 강하니까 뒤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혹은 전선 쪽이 또 강한 모습이고 그러니까 연계성으로 지금은 섹터별로 수급이 들어와 주니까 다른 섹터들은 힘을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좀 악순환 플레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문제는 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전환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사실 이제 저희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 수급이 전환되는 시점들 잡는 거 중요할 텐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금 방금 TSMC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 증가를 하면서 우리가 예상했었던 컨센도 굉장히 많이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양봉으로 전환이 됐다가 또 보합이었다가 지금 굉장히 힘겨루기를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게 TSMC 실적 발표가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에 관한 흐름들 좀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사실 이제 딱 한 가지입니다. TSMC 실적이 잘 나왔다? 여전히 강력하다. AI 수요는. 그걸 확인하고
반대로 엔비디아의 성장성 입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결국 국내 증시에는 여파가 이어질 수 있는 게 단연 SK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엔비디아의 또 독점적인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TSMC 실적도 잘 나오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실적까지도 이미 입증이 됐다고 하게 되면은 SK하이닉스는 자연스럽게 계단식 상승,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계단식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돈이 되는 사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돈이 되는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만 딱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현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돈이 되는 사업을 삼성전자는 여전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오히려 그 돈이 되는 사업에서 날개를 달고 계속해서 지금 캐파를 증설을 한다라든지 성장성을 입증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쪽에 좀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호가 움직이는 폭이 보게 되면은 그래도 아까보단 조금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움직이는 체결량, 그렇네요. 네. 체결량만 놓고 보면은 그러면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매수 호가가 400만 주가 넘는 상황이에요. 오, 네, 근데 네. 매도 호가가 140만 주입니다. 지금 가격에. 그럼 보통 이렇게 매도 물량에 대한 호가가 줄고 매수 물량에 대한 호가가 많다라는 것은 위로 먹을 만한 물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올릴 의지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물량이 대부분 다 지정가로 체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 여기서 더 빠질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에서 지정가를 계속 가격의 호가가 내려오게 되면은 지금 물량이 조금씩 빠지면서 더 아래로 더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정가 체결을 지금 그 자리에만 두는 게 아니라 오, 계속 아래로 네. 내립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 물량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것도 누군가가 자금을 써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려야 올려야 되는데 되는데 그걸 누가 할까요? 보이지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없는 거죠. 이 오. 자금 자체를 끌어올릴 만한 주체가 아직은 없는 상황인데, 반대로 지금 SK하이닉스 보게 되면은 매도가에 대한 물량이 더 많습니다. 매수호가는 물량이 적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위쪽에 매도 물량을 걸어두면서 위로 못 가게끔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저 물량을 먹기 위해서 계속 위로 올릴 텐데 위쪽에 계속 물량을 걸어두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위쪽에 물량 체결에 대한 지정가가 많이 걸려 있으니까 이거 힘들겠구나 하고 이제 물량을 덜어내게 하는 게 일명 어떻게 보면은 손바뀜 현상을 딱 이럴 때 나타냅니다. 호가로. 아, 네. 호가로만 딱 놓고 보면은 네. 메이저들은 오히려 SK하이닉스를 지금 담아내고 있다는 거고, 반대로 개인들은 위쪽에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벽이 이거는 돌파를 못 할 거야 하고 매도로 내보내고, 근데 그 물량을 반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보면 삼성전자랑 확실히 다르잖아요. 체감 자체가. 그렇다 하게 되면 지금 SK하이닉스 쪽에 오히려 자금들이 더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TSMC 실적과 연계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SK하이닉스 단을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그 반대로 한미반도체도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볼까요? 상황인 같이? 거죠. 네. 한미반도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매수 호가가 좀 적고 매도 호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랑 거의 비슷합니다. 5% 이상 강세 흐름들 나타내고 있는데 삼성전자 계열사랑은 지금 아예 호가 자체가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도 다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를 본다고 하게 되면. 반도체 하면은 그냥 삼성전자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죠. SK하이닉스가 떠오르는 거죠. 하이닉스가 지금 떠오르는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네. 나중에 판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돈이 되는 사업을 삼성전자도 시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워낙 자금력이 큰 회사이다 보니까 금방 따라가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첫 단추를 못 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SK하이닉스 쪽이나 한미반도체 이 계열사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호가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여전히 뭐 투자처는 SK하이닉스, 그 밑단의 한미반도체 이런 쪽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